이 작품에 대해서 일단 그 도입부에 가까운 그런 질문들을 좀 기본적인 질문들을 좀 던져보려고 하는데요. 이 작품은 이제 3개 부로 1부, 2부, 3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주인공의 여성의 이름이 모두 우루입니다. 같은 이름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이 1, 2, 3부의 시간도 거의 같은 날 네.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2019년 1월 24일 직후 며칠 동안인데 이 1월 24일은 미국 영화감독 요나스 메카스가 죽은 날입니다. 이렇게 같은 이름의 여성이 다른 공간으로 보이는데요. 하여튼 다른 공간에서 좀 다른 스토리를 갖고 등장을 합니다. 굉장히 특이한 구성인데요. 우선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멀리 있다 우루는 늦을 것이다. 그래서 우루가 뭔가요? 우루는 낯선 말인데. 네, 일단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. 제가 이 작품을 쓴 다음에 이 제목에 대해서 그 어떤 질문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제목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뭔가 밝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제목은 제가 그 페터 한트케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거기서 그 영화의 제목이 숲에 있다 나는 늦을지도 모른다 그런 제목이었어요. 그렇군요. So bin im Wald es ist möglich, dass ich mich verspäte. 그런 구절의 제목에서 네. 이제 따왔습니다. 그래서 그 멀리 있다, 주어 없이 우르는 늦을 것이다. 약간 변형시킨 제목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우루라는 그 이름은 저는 주인공의 이름을 좀 굉장히 공들여서 선택하는 편인데 이 한국어로는 아마 우르라고 표기를 하는 그때 최초의 도시 중에 하나의 이름입니다. 지금 이제 그 이라크인 메소포타미아에서 한 뭐 기원전 4,000년 정도에 이제 최초의 도시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우르였어요. 우르라고 한국어로는 표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우루라고 고쳐서 최초의 여인에 관한 어떤 이름을 찾으려고 좀 이렇게 찾다가 발견을 했어요. 우르라는 이름을 여성의 이름에 맞게 우루라고. 우르라고 하면 약간 한국 이름으로서는 발음이 좀 힘들 수도 있고 또 우르라고 한국어로 표기는 하지만 진짜 원어로서 그게 수메르 문화 시대에 생겨난 도시라고 하는데 진짜 원어로는 아마 다르게 발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따온 이름이 우루예요. 그 도시 우루라는 도시가 이 주인공 이름이 된 데는 인간이 최초로 만든 도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. 이 작품에서 최초 여인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. 최초성이 하여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습니까? 우루라는 이름을 선택하는데.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. 이 최초 여인이 뭘까? 사실은 아주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눈치를 챌 수는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는 돼 있지 않지만 이 우루가 두 번째 그 에피소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사실은 우루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이었어요. 근데 우루는 그 자식을 죽인 어머니의 딸인 거예요. 그래서 이 우루에게 그 당시에 기억이 사라져 있는데 그래서 그 우루에게 어머니는 최초의 여인처럼 계속 연상이 됩니다. 최초의 여인이자 자기 자식을 죽인 여인. 이제 저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싶어서 최초의 여인이라는 상징적인 걸 가져왔죠. 최초의 여인, 하지만 이제 자기 자식을 죽인 여인.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. 근데 물론 이제 그것은 굉장히 암시적인 표현으로만 나오기 때문에. 근데 제가 앞으로 쓸 소설에서도 다루어질 에피소드이기는 해요. 그런데
그러면 과연 그 어머니가 죽인 아이는 우루일까? 네. 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. 뭐 그렇죠. 그렇다면 그건 정말 이제 약간 현실을 벗어난 이야기가 되겠지만 네. 이제 우루는 그것을 아마 이제 소녀 시절에 이제 그 죽은 아이와 자기를 이제 동일시하는 의식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계속 죽음의 이미지가 이 소설에서 고여 있는 것이기도 하고.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기억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자신이 이제 구체화해서 자기 자신도 그 정체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감정인 거죠. 그 일부에서도 죽은 소녀 네, 이 그렇죠. 가족이 죽은 소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등장을 하죠. 그 죽임의 의미가 뭘까 또 궁금해집니다. 의미를 묻지 마세요. 네. 저에게. 그냥 좀 습관이 그냥 뭔가 네.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. 좀 합리적으로 어떻게든 합리성의 영역으로 끌어올려고 설명이 네, 되게 당연히 하려고. 그런 시각도 이 세상에는 이제 일부 존재하고 네. 또 저와 같은 영혼도 존재하고 네. 그런 게 아닐까요? 제가 조금 너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니에요. 굉장히 어렵게 너무란 생각하고. 있을 수 없어요. 네. 네, 우루의 의미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 세 사람이 같은 이름이고 또 시간적으로도 같은 시기에 있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같은 사람들의 뭐 세 명의 분신인지 아니 실제로 다른 사람인데 어떤 공통점만 가진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. 아주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이 세 개의 에피소드에 나오는 세 명의 우루가 같은 사람일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첫 번째 에피소드의 우루는 브라질을 여행 중입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그 우루가 오랫동안 브라질에서 수십 년 동안 살다가 자신의 어머니의 집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 돌아온 여자예요. 그 돌아온 집은 한국인가요? 네, 저는 한국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근데 한국인데 사실은 그 어머니가 혼자 살다가 어머니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던 집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우루는 앞에 두 여인보다 나이가 젊은 20대 후반의 여인이고 방금 사랑의 상실을 겪어서 이제 앞으로 나는 세계 가장 먼 곳으로 떠나겠다고 결심을 한 여자입니다. 네. 그런데 이 세 개의 에피소드는 거의 같은 날 일어난다고 추측이 되는데 네.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요나스 메카스의 죽음이 언급되기 때문이에요. 네. 요나스 메카스의 죽음이 있던 하루 이틀 뒤 혹은 당일 바로 그런 날이기 그렇죠. 때문에 세 명의 서로 다른 나이대의 서로 다른 장소에 같은 날 있었던 여인이 다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죠. 네. 그리고 그렇지만 이들이 경험한 이들의 대화에서 나오는 이들의 경험이 상당 부분 겹치고는 있어요. 어머니에 관한 것 또는 어린 시절의 연극에 관한 것 그리고 어린 시절 마주쳤던 교사라던가 아니면 동급생의 그 남자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란 것이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어떤 순차적이 아니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 명의 우루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. 그 모든 것이 동시적이다라는 네, 그렇죠. 표현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작품을 이해하려고 보면은 네, 그게 참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. 하여튼 이 부분은 같은 인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은 네, 보는 그렇죠. 사람에 따라서 이것도 자의성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겠네요. 이것이 뭐 다른 숫자가 아니라 세 개의 숫자로 세 명의 여성으로 3부로 구성된 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? 저는 이 소설 이 우루를 구상할 때 이제 그 중세의 재단화를 이제 처음에 떠올렸어요. 3단 재단화라고 해서
이렇게 날개처럼 접을 수도 있고 맞죠. 그걸 펼치면 세 개의 그림이 동시에 보여지는 재단화가 있는데 그 3단 재단화를 이제 트립티콘이라고 네. 하는데 그 재단화의 구조에서 저는 세 개의 동시적인 이야기를 연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생각한 그 트립티콘은 그림이 아니라 영상이었어요. 영상이요. 예, 영상에서 이 화면에서 세 개의 화면이 동시에 보여지면서 그 세 개의 화면이 동시에 어느 하루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세 명의 우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이제 첫 번째 화면에서 이제 우르가 운다, 두 번째 화면에서 우르가 요리를 하고 춤을 추고 세 번째 화면에서 우르가 책을 읽는 거죠. 그것이 이제 동시에 흘러나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우루 책은 사실 1, 2, 3부를 순차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 구조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썼기 때문에 이제 3부의 동시적인. 지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인공들의 얼굴이 똑같지 않을까 그런 이제 그 세 개의 화면이 예를 들면 세로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 정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네. 또 정체성이라는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. 일단 그것도 뒤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요. 그런데 이 작품 그 시간이 그 세 부가 동일하게 그 요나스 메카스가 죽은 날, 그 날이나 그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날까지 이 요나스 메카스의 죽은 날짜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또 있을까요? 사실 이제 그 요나스 메카스의 죽음의 날이 어떤 시간의 지표로 사용된 건 사실 우연이에요. 네. 왜냐하면 저는 생각할 때 이 작품에서 시간의 동시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포크너의 그 소리와 분노 네네. 그 책에서 이제 그 벤지라고 하는 약간 박약아의 의식이 막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스럽게 의식 속으로 떠오르는 기억들 속에서 독자들은 이게 읽었을 때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이제 포크너는 거기에서 시간의 지표로 벤지를 돌봐주는 흑인들의 이름을 서로 다르게, 그러니까 뭐 10년 전에는 이 아이가 벤지를 돌봤으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벤지를 돌보고, 그러니까 벤지를 돌보는 흑인들의 이름으로 시간의 지표를 삼았던 것을 이제 생각해서 네. 저는 그날이 하루였다. 물론 요나스 메카스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. 분명히 이 세 명의 우루가 살고 있는 이 에피소드는 요나스 메카스의 죽음 혹은 바로 다음 날이었던 거예요. 네. 그러면 이 세 가지 에피소드는 모두 같은 하나의 동일한 날에 일어났구나라는 지표를 삼을 수 있으니까, 그래서 이제 요나스 메카스를 제가 글을 쓰고 있던, 이 책을 쓰고 있던 중에 요나스 메카스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. 네. 근데 저는 요나스 메카스를 만난 적이 없지만 네. 저와 친한 지인이 그 미국에 가서 몇 년 전에 요나스 메카스를 만나서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을 전해 들은 바가 있었기 네.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의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러면 바로 이날은 하나의 위대한 날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3부의 동시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장치로서 그렇죠. 네, 요나스 메카스의 죽음이 네. 근데 하필이면 이제 요나스 메카스의 죽음이었던 것은 좀 우연한 네. 마주침이었죠.